자, 이제 이어서 뭘 좀 보시냐면은 오음의 법칙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전기적인 이론은 다 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직류 회로가 됐건 교류 회로가 됐건 100% 모든 이론은 오음의 법칙이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전지 같은 직류 전화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하로서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도선의 저항은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도선의 저항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은 V볼트 걸었습니다. R옴의 저항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때 이 셋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한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항상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식을 전류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I는 R분의 V. 맞죠? 또는 R은 I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서 뭐라고 씁니까? 고휴 저항과 반대 개념, 도전도 또는 도전율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요 저항과 반대 개념이죠. 저항과 반대 개념. 저항이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를 수 없는가라면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를 수 있는가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G라는 문자를 쓰면서 콘덕턴스라고 그래요. 콘덕턴스 또는 컨덕턴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책 보면은 콘덕턴스, 어떤 책 보면은 컨덕턴스 같은 말이에요. 항상 단위는 오음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읽을 때 모우라고 읽습니다. 모우. 또는 이걸 지멘스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멘스. 어찌됐든 이제 이 둘 사이에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또는 G는 R분의 1이 성립되겠죠. 이해가죠? 그럼 봐요. 이제 밑에 있는 이 식에다가 R 올자리에 대입? R 올자리에 G분의 1 대입할 수 있죠. 맞습니까? R 올자리에 G분의 1 또는 이 식에서 I는 지금 R분의 1이 뭐예요? G죠. R분의 1이 G죠. 그러니까 이 식을 GV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식은 R 올자리에 G분의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G는 V분의
I라고 쓸 수 있겠죠. 다 이게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저항을 통한 오음의 법칙은 표준식을 예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 G를 이용한 오음의 법칙은 이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으로.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저항의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이해돼요. 일단 저항을 이용한 오음의 법칙은 이 식을 일단 일반식, 표준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 G를 이용한 오음의 법칙은 이 식을 일반식, 표준식으로 기억을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만 오음의 법칙이냐?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오음의 법칙보다는 지금 등장하는 이 식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R오음의 저항이 있습니다. R오음의 저항이 있어요. 옆에 있는 오음의 법칙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적어도 전기책을 한 번 정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오음의 법칙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 공부할 때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지금 R오음의 저항이 있어요. 여기에 I 암페어가 흘러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전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양단에 뭐예요? 양단에 전압을 걸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항상 수압이 걸려야만 물이 흐르듯이 전압이 걸렸으니까 전류가 흐른 거 아닙니까? 그때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은 반드시 얼마다? I 곱하기 R만큼이다. 이것도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제 회로를 공부할 때 더 중요한 오음의 법칙은 바로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아시겠죠? 임의의 저항 아래 I암페어가 흐른다면은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은 바로 얼마? I 곱하기 R.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확장을 시키면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저항 세 개가 지금 뭐예요? 직렬이죠. 직렬이죠. 맞아요? 이와 같은 직렬 회로에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직렬 회로에서는 뭐 일정? 전류 일정. 병렬 회로에서는 뭐 일정? 전압 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R3
양단에 걸리는 전압. 똑같이 위에 있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I 곱하기 R 원만큼이란 얘기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 2만큼.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 3란 얘기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여기 양단에 걸린 전체 전압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뭐다? 옴의 법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옴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뭘 보느냐? 저항의 접속을 봅니다. 항상 저항의 접속은 이와 같은 직렬 접속이 있고 또 하나 병렬 접속이 있죠.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을 공부하면서 막바로 배율기를 공부할 겁니다. 저항의 병렬 접속을 공부하면서 막바로 분류기를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을 그대로 응용을 한 것이 배율기예요. 저항의 병렬 접속을 그대로 응용한 게 뭡니까? 분류기예요. 이미 실기시험에서 배율기와 분류기는 나왔습니다. 아울러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느냐? 자, 부하를 증가시키면 즉 저항을 증가시키는 거죠. 전류가 늘어요, 줄어요? 전류가 늘어요, 줄어요? 바로 오늘은 이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전류가 증가하는가?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뭐라고 합니까? 감소라고 답을 해요. 감소라고. 근데 당연히 뭐예요?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류는 증가하는 거죠. 이유는 차츰 배우겠지만 병렬 접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강의실에 지금 천장에 등기구 쫙 있죠? 쫙 있죠? 등기구 점등 개수를 늘릴 때마다 부하는 뭐예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증가하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와요? 이 등기구에 걸린 전압은 220V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등기구가 증가할 때마다 뭐가 증가합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기기나 전력을 공부할 때 부하 증가, 전류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때 이제 당연히 전류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그럼 먼저 이제 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선을 통해서 꼬마 전구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전구의 용량이 다르다고 봐요. 바꿔 말하면 뭐가 다르다? 저항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전압 걸어요. 전류 흐르죠. 흐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여튼 이 시간 이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직렬 접속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말이 뭐예요? 뭐? 전류 일정이에요. 전류 일정.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자, 얘가 이제 R1. 얘 R2. 그죠? 여기에 V볼트를 이렇게 걸어요. 절대로 수업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루 빠지면은 치명타예요. 특히 앞부분에서는요. 왜냐하면은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싹 빼먹으면은 다음 시간에 못 알아들어요. 이 전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반드시 수업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앞에 있는 1, 2, 3장, 그 다음에 적어도 4장, 8장, 9장까지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수업도요. 1, 2, 3, 4, 8, 9장은 자세히 할 겁니다. 나머지 파트는 문제 풀 정도만 할 거예요. 문제 풀 정도만. 왜냐하면은 나머지 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시험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파트는 문제 풀 정도만 할 거예요. 개념 위주로.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 흘러요? 전류 흐르죠. 전류 흐르죠. 그때 요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이라 합시다.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V1과 V2를 더한 게 전전압 V란 얘기죠. V란 얘기죠. 이런 게 일종의 뭐예요? 키르호프 제2법칙이에요. 지금 교재에 있는데 교재에 키르호프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설명 안 드렸어요. 이미 저항의 직병렬 접속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봐요, 이제. 그러면 일단 전전압은 V1 플러스 V2라는 건 이해가죠? 이해가죠? 아니, R1과 R2에 다 걸린 게 V고 R1에만 걸린 게 V1, R2에만 걸린 게 V2. 당연히 V는 V1 플러스 V2겠죠. 근데 여기서 V1이 지금 얼마예요? I 곱하기 R1이죠. V2가 얼마예요? I 곱하기 R2죠. 맞습니까? 이제 밑에 식을 위에 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V는 자 I R1 플러스 R2라고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어차피 전류는 같으니까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 R1과 R2를 더한 거. 일종의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 거죠. 즉, 이 회로를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요 V 같은 V죠?
같은 부위죠? 요 I 같은 I죠. I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R1 플러스 R2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걸 합성 저항이라고 그래요. 합성 저항.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있다면 그냥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그대로 저항을 뭐한다? 더한다. 수치를 대입한다면 이런 얘기죠. 얘가 만약에 4옴이다. 얘가 만약에 6옴이다. 얘가 만약에 100볼트라면 전류는 몇 암페어? 몇 암페어? 10암페어 흐른다는 의미겠죠. 이해가요? 아니 얘가 4고 6이니까 합이 10 아니에요. 10분의 100이 10암페어입니까? 이해가요? 그러면은 V1은 몇 볼트? 40볼트. V2는 몇 볼트? 60볼트. 그래서 전전압 100볼트를 걸어주면은 R1 때문에 40볼트만큼 전압이 다운되고 R2에는 60볼트만 걸린다는 의미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의 직렬 접속 시 각각의 저항으로 인해 걸리는 요 전압이 일종의 이만큼 전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압 강화라고 그래요. 전압 강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키르호프 제2법칙이 있죠. 이 법칙이 있죠. 그 키르호프 제2법칙이 원래 정의가 뭐냐? 키르호프 제2법칙이죠. 정의가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뭐 같다.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같다. 이게 뭐냐? 키르호프 제2법칙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압의 크기가 다른 건전지가 여기에 이렇게 3개 있고 꼬마 전구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얘는 E1, 얘는 E2, 얘는 E3, R1, R2, R3. 우리가 여기서 기전력의 의미. 기전력의 의미가 뭐냐?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기전력도 크게 보면은 무슨 개념이에요?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전력. 그러면 결국 기전력도 뭡니까? 뭐예요? 전압 개념이죠?
아니, 전압이 걸려야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전력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없던 전압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뭐라고 한다? 기전력, 이런 표현을 써요. 없던 전압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뭐라고 한다고요? 기전력. 이해가요? 그래서 주로 발전기나 건전지 등에서 이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건물도 지하 2층에 가면은 독립된 전기실이 있죠. 거기서 22,900V를 받아서 변압기가 220V나 380V로 변성을 시키죠. 그때 변압기에서 처음 나타난 220, 380을 뭐라고 합니까? 기전력. 근데 끌고 올라왔죠, 3층. 이 등기구에 걸린 전압은 기전력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먼저예요, 전압이 먼저예요? 항상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기전력과 전압에서는 누가 먼저입니까? 기전력이 먼저죠. 항상 기전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하에 걸리는 게 뭐예요? 전압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건전지도요, 전기회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뭘 고려합니까? 내부 저항을 고려하는 거죠. 내부 저항. 건전지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내부 저항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전력 2.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한다. 부하로서 저항 R이죠. 저항 R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기전력. 그 다음에 요 부하에만 걸리는 것은 단자 전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자 전압. 이건 조금 있다가 건전지에 대해서는 정리할 겁니다. 어찌됐든 자, 기전력의 의미가 뭔가 이해하죠? 이해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기전력이라 하는데, 크게 보면은 결국 기전력도 전압 개념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없던 전압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주로 기전력,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 건전지에 기전력이 지금 여기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E1, E2, E3. 근데 E1의 전류 방향은, E2도 전류 방향은, 그죠? 근데 E3는 뭐예요? E3는 E1과 E2와 반대죠. 반대죠. 그래서 기전력의 대수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E1, E2 더하지만 E3는 마이너스 E3 해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폐회로의 E1과 E2의 합이 E3보다 커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본 거예요, 지금. 이해합니까? E1과 E2의 합이 E3보다 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전류를 I라 하면은, 자, I, R1, I, R2, I, R3가 성립이겠죠. 이해가요? 그때 이 왼편에 있는 얘네들의 합을 뭐라고 한다?
기전력의 태수화. 이게 뭐예요? 전압 강화의 태수화. 이게 뭐냐? 키르요프 제1법칙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옆에 있는 회로에서요. 자, V는 V 플러스 V2인데 V1이 I 곱하기 R1이었고 V2가 I 곱하기 R2였죠. 그잖아요. 근데 항상 저항의 직렬 접속 시에는 전류가 같은 전류죠. 전류가 같은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 R1 대 R2가 만약에 A 대 B라면 어차피 요 I는 같은 I죠. 그러니까 V1 대 V2도 몇 대 몇? A 대 B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이걸 그대로 이용한 게 뭐냐? 바로 배율기예요. 배율기. 그러니까 배율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필기할 능력이 되신 분은 필기를 하세요. 근데 필기하느라고 설명 안 들으면 그게 손해예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설명 들으세요. 그러면 이 배율기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하는 바로 큰 저항이에요. 큰 저항.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어요. 이 건전지에다가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건전지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모를 때죠. 모를 때는 우리가 전압계를 들고 와서 전압계를 선 하나는 여기, 선 하나는 여기 연결해주면 이 건전지의 전압 알 수 있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요 도선의 저항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보고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다가 연결하나 이렇게 연결하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잖아요. 항상 전압은 선간에 걸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가 어디로? 이렇게 선의 직렬로 들어와야죠. 전류는 선에 흐르는 거니까요. 전압은 선간에 걸리지만. 이해합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 전압계를 보면은 전압계에는 자, 최대 지시값이 있겠죠. 몇 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이해가요? 몇 볼트까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가인 최대 지시값이 있겠죠. 만약에 최대 지시값이 100볼트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전압계를 통해서는 100볼트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요? 근데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뭐 한다고 씁니까? 확대. 200까지, 300까지, 500까지 확대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하는 큰 저항을 뭐라고 한다? 배율계라고 그래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봐요. 이렇게 직류 전화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가 있어요. 전압계가. 그럼 문제는 요 전압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전압계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전지가 있어요. 도선을 통해서 이 건전지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뭘 연결해요? 전압계. 그러면 요 전압계의 측정 원리가 뭐냐면은 반드시 전압계에는 전압계 자체에 뭐가 있다? 내부 저항. 그럼 이게 지금 몇 볼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몇 볼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압이 걸렸으니까 여기에 뭐 흘러요? 전류 흐르죠? 그러면은 이 전류는 어찌됐든 전압계 내부 저항으로 이게 몇 볼트인지는 모르지만 나눈 만큼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류에다가 RV를 곱한 만큼을 전압계는 지시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 이게 지금요 몇 볼트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몇 볼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볼트인지를 알고 싶어서 전압계 들고 와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전류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전압계에는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내부 저항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부 저항으로 얼마인지는 모르는 전압을 나눈 만큼 전류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전류에다가 얘를 곱한 만큼을 얘가 지시한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이제 내부 저항 RV. 그 다음에 요 전압계의 최대 눈금이 예를 들어서 50볼트라고 봐요. 50볼트.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이 감당할 수 있는 게 50볼트까지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50볼트를 걸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얘가 50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50볼트 걸었다면은 별 문제 없잖아요. 이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150볼트를 걸어버린 거예요. 평상시 흐르는 전류보다 몇 배 흘러버려요? 3배.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잘못하면요, 타버리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지금 몇 볼트가 문제예요? 몇 볼트가 문제예요? 100볼트. 그러면 이 100볼트를 어딘가에 분배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저항비가 A 대 B면은 전압비도요. A 대 B. 그래서 이 100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항을 여기다가 직렬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R, M. 그러면은 얘가 50볼트 감당하고 얘가 몇 볼트? 100볼트 감당하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려면은 요 RM은 RV에 몇 배면 돼요? 몇 배? 50볼트에 100볼트니까요. 100대 50 아닙니까? 몇 배? 2배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만약에요. 보세요. 측정 배율이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3배죠. 3배일 때는 RM이 RV에 몇 배? 2배. 2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거 봐요. 이게 자, 몇 볼트라고 할까 이거요? 500볼트라고 봐요. 500볼트. 얘는 계속 50이고요. 그죠? 몇 볼트가 문제예요, 이제? 450볼트가 문제죠. 그죠? 그러려면은 얘가 450 감당하고 얘가 50 감당이죠. 몇 배? 9배. 그래서 측정 배율이 10배일 때는 RM은 RV에 몇 배? 9배. 이해가요? 이거 쉽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 배율이 이제 M배라면은 배율기 저항은 자, 몇 배? 3배일 때는 2배, 10배일 때는 9배니까 측정 배율이 M배라면은 RM은 M-1에 RV겠죠. 이해가요? 이게 바로 뭐냐? 배율기예요, 배율기.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배율기가 최근에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류 일정. 그래서 저항비가 A 대 B라면 반드시 전압비도 몇? A 대 B. 그걸 그대로 이용한 게 바로 뭐다? 배율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저항의 직렬 접속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계속 저항의 병렬 들어갈게요.